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의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 수업은 디지털 데이터 수집 기술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활성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를 덤프시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오늘은 비활성 상태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활성 상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전원이 꺼져서 그냥 멈춰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비활성 상태라고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컴퓨터 본체가 되면 거기서 우리는 디스크를 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져간 비어있는 디스크죠. 다 비어있어야 됩니다. 비어있는 디스크를 들고 가서, 이게 팔콘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 친구한테 물리면, 그리고 여기도 불리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 친구가 열로 뿅 하고 가게 됩니다. 그 우리는 비활성 상태에 있는 디스크를 수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제, 클로닝. 이거는 이제 쌍둥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복제. 그리고 이미징은 일종의 이미징, 쌍둥이 같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고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똑같이 사진 촬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이미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스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아주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첫 번째 섹터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섹터나 클러스터 개념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여기다 첫 번째 위치라고 할게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위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끝에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판으로 그냥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써보면, 첫 번째부터 뭐 0이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막 쭉 있을 겁니다. 쭈르륵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00, 00으로 돼 있거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4번에다가 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0이니까 0, 두 번째 위치에다가는 1, 세 번째는 1, 0, 그거 쪽쪽쪽쪽 그대로. 그러면 마지막에 0000 그대로 씁니다. 결국은 완전히 그냥 똑같은, 물리적으로도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하나씩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징은 뭐냐면, 원본이라고 하는 디스크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거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파일 형태, 이게 파일이거든요. 하나의 파일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류 봉투 안에다가, 서류 봉투도 하나 만들어 놓고 서류 봉투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파일 형태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 우리가 서류 봉투에다가 넣게 되면 여기다 서류 봉투에 쓸 수가 있겠죠. 나는 누구고, 언제 어디 갔었고, 이 내가 했던 원본 하드디스크의 기종은 무엇이고, 몇 테라바이트 짜리고, 뭐 압수수색 영장 번호는 뭐고, 이런 식의 부가적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한글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한글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글씨는요, 이게 어느 부분인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는요, 한글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누가 이 파일을 생성했고, 그 다음에 언제 저장을 했으며,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수정을 하는 그 전에 글귀도 있잖아요. 오타를 정정한 이런 것들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켜놓으면 언제 어떤 문자를 교정을 했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작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공간에다가 이런 정보들 써놓게 되겠죠. 이런 스트럭처는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개발한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만약에 이제 워드도 마찬가지겠죠. 한글 워드라고 하는, 한글 워드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은 안에 어딘가 있겠지만, 워드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데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결국 이건 하나의 파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징을 갖고 오면 얘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물려요. 그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그걸 한글이나 워드처럼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구조로 파일을 형성하는 걸 우리는 이미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미징의 종류에는 방금 이제 이미징 얘기했어요. 그럼 이미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풀 이미징이 있고 두 번째는 셀렉티브 이미징이 있습니다. 풀 이미징은 여기 있던 이 그 디스크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여기 모든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풀 이미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그대로 갖고 오면 파일 자체 원하는 파일만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 전체 갖고 오면 분석을 하죠. 그 분석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단 예를 들기 쉬운 거는 삭제된 거를 복구하는 거예요. 삭제하면 일단은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는 삭제된 것이 보이지 않겠죠. 우리 가끔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휴지통에 버렸네? 근데 그것도 역시 휴지통에 있는 거지 실제 삭제된 건 아니죠. 근데 휴지통을 비웠어요. 휴지통을 비웠으면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운영체제 안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 삭제했다라는 행위는 나중에도 다시 배우시겠지만 삭제했다는 얘기는 여기 만약 0과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써놨다고 칩시다. 삭제한다는 거는 이 0과 1과 0과 1을 아예 다시 0000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운영체제가 봤을 때 0101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위치에, 하드 드라이브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방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삭제를 한다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그 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에 이 글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운영체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 글자들이 1번 방에 있어라는 정보만 운영체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삭제를 한다는 거는 운영체제한테 야 1번 방 없어졌어, 1번 방 비어있어, 이제 다른 손님들 들어와도 돼 라고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드 드라이브 운영체제 안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비트 스트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기 이미 데이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 친구를 같이 갖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갖고 오면은 이러한 분석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미징을 하게 되면 저장 장치 및 이미징 관련 부가 정보 관리된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서류 봉투 있잖아요. 서류 봉투. 이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이 아니라 서류 봉투에 다 적어 놓으면 되죠.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 거고, 증거물 공유 및 분석 작업과 협약이 용이하죠. 왜? 이 데이터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막 적어 놨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그냥 같이 주면은 이 분석을 다시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서류 봉투만 읽어보면 이게 뭐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압축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장 효율이 증대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얼핏 보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압축 기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해를 하실 그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0101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도 0101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압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압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0을 8개 쓰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할 때는요, 0이 8개야 라고 갖고 옵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만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0이 8개네? 라는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저장 효율은 증대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 친구들, 우리가 데이터를 이미징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파일의 어떤 확장자가 결국 이거더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러라고 하는 거는 압축을 한 상태가 아니라 디스크에 있는 디스크 그대로 덤프한 거예요. 0101 이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본 비트 스트림을 그대로 저장한다, 이 얘기고요. 엔케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확장자가 201 이런 게 있는데, 엔케이스가 쓸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이미징을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미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선별 이미징에 대해서도 이제 아셔야겠죠. 선별 이미징은 원칙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디스크를 풀리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 용량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갖고 와서 분석을 하면 문제가 크죠.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 관리 주체에 대한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렉티브 이미징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터리나 임의적인 범위를 이미징해서 갖고 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은 뭐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또한 이미징을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봉투를 이제 이렇게 입힙니다. 봉투 입히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써놓겠죠. 얘 누구고요, 어떤 거고요, 뭐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갖고 온 거고, 얘는 저기 이동식 저장 매체 갖고 온 거고요, 이동식 저장 매체의 일련 번호, 시리얼 번호는 뭐였고요, 이것을 쓸 수 있잖아요. 이 봉투를 갖고 오는 거죠. 또 압축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 효율도 증대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주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한 수집을 하기 위해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수집을 할 때 이제 쓰기 방지 장치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타겟 드라이버가 있어요. 타겟.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컴퓨터로 우리가 복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얘를 물려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물리고 컴퓨터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 물려가지고 아무런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이 하드디스크랑 이 컴퓨터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얘가 오염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갖고 의미가 없어요. 왜? 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본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얘를 물리더라도 이렇게 물렸어요. 이게 이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 나중에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물렸을 때 얘를 읽을 수는 있지만 얘가 얘한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쓰기 방지 장치라고 해요. 뭐 이것도 이제 프렌시 브릿지 같은 경우도 그냥 장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사자가 대상 저장 매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쓰기 방지 장치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의 기본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이제 에디터, 레그 에디트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막 레지스트리 키 값이 쫙 볼 수 있게 나와요. 이런 경로를 타고 들어가서 write protect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USB 드라이브를 꽂았는데 그 USB 드라이브에는 쓰지 못하고 읽기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USB 드라이브를 이제 테스트 USB라고 하는 USB 이름을 한 다음에 이 드라이브에다가 인식을 시켰죠. 얘를 포맷을 시키려고 했더니 디스크가 쓰기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 왜냐면 여기서 읽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도 이제 쓰기 방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 이외에도 명령 프롬프트 창에 들어가서 gpedit.msc라고 하는 툴을 이제 구동을 시키면 로컬 컴퓨터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편집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쓰기 권한을 거부할 수 있게 체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애들, 실제로 쓰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가디언스 소프트웨어에서 이건 엔케이스를 하는 친구들이죠. 걔네들에서 했던 제품 명자고 회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팔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걸 이미저를 한번 보여드리면, 결국 모든 이미징 장치에는 타겟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포트에다가 타겟 드라이브를 꽂아놓고 데스티네이션 포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이 가지고 간 걸 꼽더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장치의 중간에 보면 이런 패널이 있어서 패널에서 조작할 수 있더라,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내 팔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도 소스 인터페이스와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뭔가 조작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보시면 이제 이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상태 표현이 나오는 창이 보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 이미징이나 파일 검색 추출, 그러니까 이 소스 데이터로부터 어떤
파일을 검색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디지트 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징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파일에 대한 관리 기능들이죠. 그래서 작업 파일명, 증거물 번호, 사건 아이디 분석관이나 분석관이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노트가 나와서 그냥 폴더에다가 파일 말고 그 폴더에다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FTK 이미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활성 상태에서의 데이터 덤프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건 무료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미저 이 친구, FTK 이미저 이 친구도 활성 상태에서의 물리 메모리를 덤프하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Create Disk Image라고 해서 이미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1기가짜리 USB를 물려서 얘를 한번 이미징하는 걸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현재 컴퓨터에 물려 있는 친구가 보이죠. 그래서 얘를 체크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이미징을 할 때는요, 그 전에 쓰기 방지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이 쓰기 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레지스트리를 설정을 해서 실제로 이게 쓰기 방지 장치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쓰기 방지 장치가 되어 있구나 확인한 후에 FTK 이미저를 실행을 하고 기능 중에서 이미징 기능을 넣고 피지컬 드라이브를 우리가 소스 데이터로 선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활용하고자 하는 실제로 이미징을 하기 위한 타겟 드라이브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쭉 수행을 하면은 실제로 테스트 이미지 .00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댁에서나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집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결성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와 무결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겠죠. 무결성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금처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뭐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무결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건 뭐냐면 쓰기 방지 기능이 내장된 포렌식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연히 무결성, 동일성, 원본성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결과값이 같더라도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뭐 돌아다니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주로 이제 검증되어 있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검증이 되어 있는 장비들을 사서 그거를 가지고 포렌식을 해야만 법정에서가 이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장비와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 대해서는 뭐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 수집 비활성화 상태에서의 데이터 수집의 어떤 전반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신 겁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